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김정은이 연내에 답방하느냐 마느냐 또는 못할 것이다 할 것이다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아닌 듯합니다. 김정은의 방문권으로 쓰잘데기 없는데 국력이 너무 소모되고 있을 뿐더러 이른바 북한이 노리는 남남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수많은 한민족을 말살하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던 김정은의 방문을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게 아니라 쌍수를 들고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세월이 흘렀고 시대가 변했는데 김정은이 서울에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또한 개소리인 게 세월이 흘렀고 시대가 변했는데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은 일체 변한 게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일체의 사과도 없습니다. 북한이 변한 게 없는데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과의 관계를 말할 때 이런 말을 쓰고는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말까지 가져다 붙이며 과거를 중요시하는 민족이 왜 북한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두고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12월 15일 이전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대북 소식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일 김정은이 12월 10일부터 14일께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내에서 15일을 회담 D-Day로 삼을 것이라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일 사망 7주기인 17일 이후에나 답방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과 달리 더 빨리 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내에서 김정은이 서울에 다녀온 후 김정일 기일을 맞으면 기일 행사에 큰 의미를 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4일 김정은 연내 답방과 관련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두르면 7일에서 10일이면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 측의 연내 답방을 제안했으며 4일 오후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은 답방 제안 상황을 보고받고 5일부터 관련 후속 작업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혹시 이미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서울 답방을 확정시켜 놓았는데 발표를 하지 않고 뭔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대한 물질적 금전적 보상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렇게 김정은의 답방권이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 이 것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더 우리를 열받게 하는 것은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어정쩡한 스탠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치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전한 사고방식과 국가관 그리고 안보관을 지니고 있는 우파 성향의 국민이라면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뛰어넘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이런 지지층들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공식적인 반대 성명을 낸다던가 아니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투쟁을 한다던가 해야 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개개인이 SNS에 개인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개별적 행동과 언론 인터뷰 등은 간간히 보이고 있지만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는 촛불에 쫄더니 문재인 집권 이후에는 평화쇼에 쫄아 있는 것인지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선명성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하는 것조차 헛된 기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기사 제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남한의 제2 개성공단 백두산 관광하자 한국당 만나 기사 제목으로 미뤄보아 누군가 한국당 내에서 저 발언을 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 말을 했을 거라 보십니까? 바로
황영철이 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많은 남북 접견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고 소개한 황영철은 특위 전체 회의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하는 부탁이라며 바라건대 제2의 개성공단은 남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한에 이런 산단을 설치해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방식의 제2의 개성공단은 남한에 있어야 형평성에도 맞는 것이라고 씹으렸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서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황영철의 말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북한 근로자가 남한에 내려와 일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조건과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자 황영철은 보충 질의 때 접경지역 주민들은 제2의 개성공단에 대한 바람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특구 형태로 조성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김경협 의원님이 국내 노동법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홍종학 장관에게 재차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백두산 관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중에는 관광협력이 중요한 부분이고 백두산 관광사업은 좋은 아이템이라며 왜 금강산 관광과는 달리 백두산 관광은 검토되지 않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명군 장관은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금강산과 원산 지역까지를 염두에 뒀는데 남북 논의 과정에서 백두산으로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데일리베스트 구독자분들 중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계신 분들께는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당을 지지하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인내심인데 지지자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정당은 세계 모든 국가의 정당을 통틀어 자유한국당이 단연 으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정당은 정치 이념의 집단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중도 정치를 표방하면서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아놓고 저러고 있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을 볼 때 정치 이념이 선명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걔네는 그렇다 쳐도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처럼 전통이 없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정당이 시대적 요구를 받들어야 하겠지만 정당의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파 정당이 중도 또는 상대 진영의 표심을 잡겠다며 함부로 좌클릭을 했다가는 집토끼를 잃게 되는 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꾸 방송에서 우리에게 아픈 기억인 탄핵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탄핵 정국의 자유한국당이 잃게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집토끼들입니다. 촛불과 태극기가 거의 비슷한 숫자로 들고 일어났는데 태극기는 안중에 두지 않고 촛불에 쫄아서 부안해동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들의 집토끼들이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황영철이나 백두산 관광을 추진하자는 송석준, 이런 영혼 없는 애들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한 떠난 집토끼들은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할 것입니다.